안녕하세요. 유튜브 보험마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설계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보험의 개념과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족, 친척, 제가 아는 모든 지인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만 해도 왜 다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줄 아시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추가 보험 가입 권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납부하시는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낮고 보장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올바른 보험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제 가족 보험은 제가 최상의 조건으로 전부 만져드렸고요. 친척분들이나 제 지인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냥 이 영상으로 지식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셀프 진단 해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자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한 개념만이라도 배워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보험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자기 병원이 있고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력이 되시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재산 상속과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는 사례는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집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 개념에 대해서 핵심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는 살면서 다치거나 혹여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먼저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각종 상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질병 쪽에서는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수술비와 정말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상해 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리적으로 몸이 크게 다친 후유 장애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큰 비중을 둬서 가입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으로 예를 들면 기둥과도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먼저 튼튼히 세워져야 나머지 지붕과 벽, 인테리어 등등 안심하고 지을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중대질병 가입을 든든하게 설정했을 때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병 쪽으로는 암, 뇌, 심장, 진단비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 내에 수술 입원 이력이 없으시다면 금액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재발이 될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위와 같은 보장 금액을 설정값을 높게 해 놓아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50세 이상이 되어서 해당 금액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지고 보장 한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남녀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암이죠. 암세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우리 몸에서 수십억 개씩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게 되면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자기들 터전을 잡고 그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암이 진짜 못된 성질을 가진 세포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한번 암으로 정복했던 몸은 또 정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 뇌, 심장 진단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단비 보상을 받은 후에 해당 보험이 해지가 되고 질병에 관해서는 최소 5년 동안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도 완벽하게 완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와 통합암 진단비를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암 진단비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마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보장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3대2 비율 혹은 4대1 비율로 암 진단비 3천, 통합암 진단비 2천 혹은 암 4천, 통합암 1,000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 보장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여력이 좀 되신다면 1,0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설정해 두시면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질병 쪽으로 암, 뇌, 심장 진단비 설정,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비를 설정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크고 작은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뇌질환과 심장질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되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금액을 높게 설정해 두셔야 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설정되어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장이 크게 되는 것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진단비는 해당되는 질병에 걸려야만 지급되는 것인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에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때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설정을 어떤 것을 높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높게 설정하셔야 보장의 폭을 넓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보험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가로 중입자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중입자 치료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진단비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걸요. 중입자 치료는 현재 암 치료 완치율 1위고요.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다른 장기 손상 없이 10회에서 12회 정도 3주 안에 완료가 되는 치료입니다. 1회차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중입자 보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든 중입자 치료기가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입자 치료보험은 2025년 4월에 처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가입이 안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입자 치료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필수예요, 필수. 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영상 끝나면 당장 가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월세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매로 구매한 내 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 구매로 맘 편히 평생 살 수 있는 매매로 산 아파트가 좋겠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갱신형은 월세로 사는 거고 비갱신형은 매매로 구매해서 사는 개념입니다. 월세는 재계약할수록 가격이 오르죠. 보험도 갱신할 때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기간도 짧은 데다가 그 사이에 입원, 수술 이력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입된 보험의 자세한 이력을 한눈에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가입하신 보험사 상관없이 3분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굳이 저를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PDF 파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험료 납부 설정이 20년이 있고 30년 납부가 있죠.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보험료를 짧게 내는 것이 좋고 보장기간이 90세 만기보다는 100세까지 쭉 보장해주는 상품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 가장 베스트죠. 노파심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V 광고에 나오는 보험 상품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장이 많다,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하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일로부터 보장이 된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은 거의 대부분 갱신형에다가 보장기간도 짧고 보험료는 엄청 비싼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TV 광고로 하는 보험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반드시 설계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설명 들으시고 체크 받아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초를 가지고 계시면 어떤 설계사를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대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연락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입하신 모든 보험을 확인시켜드리고 진단 또한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만나서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통화라도 괜찮고 영상통화라도 괜찮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30분 정도 대화만 가능하면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을 설정하고 저축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해약하기 전까지는 사망 시에 보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저축하면 은행 적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1, 2년 저축해서 만기 시에 받는 이자율이 적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최소 5년 납입부터 7년 납, 10년 납이 있는데 저는 5년 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5년 납입, 5년 거치 후에 10년 만기 시에는 이자율을 포함해서 비과세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거의 3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릴 연금은 2세대에 걸쳐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계약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만기 시에 계약자 통장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고 사망한 후에는 100세까지 남은 기간 자녀가 연금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납입료 대비 최소 600% 이상의 이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축형 보험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사망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설계를 위한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5% 정도는 자녀 2세대 연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좋은 보험 설계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모든 고객을 다 챙겨줄 수 있고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사여야 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입부터 중간관리,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설계사라면 정말 좋은 설계사겠죠? 보험 마법사는 바로 이런 설계사입니다.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는 과연 어떤 설계사입니까?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험마법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소환해 주시면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띠링띠링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보험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의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